나이 들수록 가장 무서운 적은 밖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웃으며 술잔 기울이던 친구가 어느 날 내 뒤에서 흉을 보고 오랜 인연이라 믿었던 사람이 내 지갑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래도 친구니까 하며 놓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붙들고 있던 관계가 어느 날 칼이 되어 내 가슴을 찌를 때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나이 들어 몸은 약해지고 돈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틈을 파고드는 건 낯선 사람이 아니라 친구라는 가면을 쓴 독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6가지 유형 하나라도 곁에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재앙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당신의 남은 인생이 안전해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기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나이 들수록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은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천에 사는 박은자 씨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에게 늘 마음을 내주었습니다. 장례식 때 손발을 다해 도와주고 돈이 급하다고 하면 모아둔 적금을 깨서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박은자 씨가 남편을 잃고 홀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괜찮아? 라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오히려 시간이 지나자 내가 도와준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뻔뻔한 말을 들었을 때 박은자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호의를 빨아먹는 기생충이었다는 것을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의 공통점은 남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의 표현은커녕 더 큰 욕으로 되갚는다는 것입니다. 밥을 사주면 이 집은 별로네라 하고 도와주면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라며 불평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오래 마음을 쓰다 보면 결국 내 삶은 무너지고 남은 노년은 불행으로 얼룩지게 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에서 감사 표현이 부족한 관계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 건강을 위협하고 장기적으로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즉,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 몸과 마음은 서서히 병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약해지고 돈은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에게 기대고 있으면 내 노후는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무서운 점은 이들이 교묘하게 죄책감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친구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냐? 라는 말에 흔들리고 내가 도와줬으니 또 당연히 해줄 거라 생각했다는 말에 분노하면서도 결국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 순간 관계는 친구가 아니라 노예와 주인의 관계로 변질됩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미안하다는 말조차 못하는 사람이 내일 갑자기 따뜻한 마음을 보여줄 리 없습니다. 결국 더 큰 상처를 안겨주고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나이 들어서 중요한 건 수십 명의 친구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단 한 사람, 고마움을 아는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박은자 씨는 끝내 그 친구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바보였더라.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애초에 친구가 아니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를 줍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고마움을 모른다면 그 관계는 절대 지켜야 할 우정이 아닙니다. 반드시 끊어내야 할 올가미입니다. 나이 들수록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과는 절대 친구로 지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수칙입니다. 두 번째, 나이 들수록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은 나를 이용해 자기 이득만 챙기는 사람입니다. 대전에 사는 윤영자 씨는 평생을 함께한 친구에게 속아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사이라 믿음 하나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만 도와주면 절대 은혜 잊지 않겠다는 간절한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들 눈치 보며 어렵게 모아둔 수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면 받지 않고 집에 찾아가니 이사간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업 자금에 쓴 것도 아니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탕진한 것이었습니다. 윤영자 씨는 믿었던 사람에게 처참하게 배신당한 뒤 몇 달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건강마저 무너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당했으면 덜 억울했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례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사실 나이를 먹을수록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오랜 인연이라는 허울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용하는 사람은 결코 처음부터 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작은 부탁, 작은 호의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탐욕의 시험입니다. 한 번 들어주면 그 다음은 더 큰 것을 요구하고 또 들어주면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져듭니다. 끝내 당신이 가진 돈, 에너지, 심지어 명예까지도 빼앗아갑니다. 문제는 이들이 단순히 뻔뻔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교묘하게 감정을 조종한다는 점입니다. 친군데 그 정도도 못 해주냐? 라는 말은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나만 죽는다는 말은 책임감을 올가미처럼 씌웁니다. 결국 친구니까 해줘야 한다는 강박에 빠져들게 되고 어느새 나는 그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에게 시간을 쓰고 마음을 내주는 순간 내 인생은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연료통으로 전락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장기간 착취적인 인간관계에 노출된 노인의 삶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0세 이상 중년과 노인을 10년간 추적 조사했는데 지속적으로 이용당하는 관계에 얽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무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자존감은 평균보다 40% 이상 낮게 나타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훨씬 높은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면역 체계가 약화되고 심혈관 질환 발생률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연구진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고마움 없는 관계, 일방적으로 소모되는 관계는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다시 말해, 나를 이용하는 친구를 곁에 두는 것은 당신의 건강과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독과 같습니다. 나이 들어 체력과 회복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한 번의 큰 배신은 치명적입니다. 젊을 때는 다시 일어날 힘이 있었지만 노년에는 그 상처 하나가 인생 전체를 흔듭니다. 그래서 나를 이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혹시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착각입니다. 오늘 고맙다, 미안하다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내일 갑자기 진심을 보여줄 리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은 작은 부탁, 내일은 돈, 그 다음은 더 큰 희생을 요구하며 끝내 당신을 빈껍데기로 만듭니다. 윤영자 씨는 결국 친구와의 인연을 단호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붙잡고 있었던 30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시간 낭비였고 내 노후를 망친 주범이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내 호의를 이용하는 사람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관계라는 탈을 쓴 착취이고 내 삶을 서서히 갉아먹는 올가미입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은 나를 이용해 자기 이득만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들과의 인연은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반드시 잘라내야 할 독입니다. 남은 인생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단호히 끊으십시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세 번째, 나이 들수록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은 나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입니다. 수원에 사는 이영숙 씨는 매번 친구와 만나면 숨이 막혔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도 이런 음식은 몸에 안 좋아라며 잔소리를 늘어놓고 옷을 사 입어도 그 나이에 저런 색은 촌스럽다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심지어 집안일이나 자식 문제까지 간섭하며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틀렸다라는 말로 이영숙 씨를 몰아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조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비난이었고
결국 이영숙 씨는 친구와의 만남 뒤마다 스스로를 무가치한 사람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끝없는 훈계가 그녀의 자존감을 갉아먹은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각자 걸어온 길을 인정해 주는 것이 관계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나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은 상대방을 대등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언어 속에는 은근한 우월감과 비하가 숨어 있습니다. 너는 아직 몰라서 그래라는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상대를 낮추는 칼날입니다. 이런 말에 오래 노출되면 내 판단은 흔들리고 결국 내 삶의 주도권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진은 관계 속 권력, 불균형에 관한 7년간의 장기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르침이나 통제를 당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의사결정 능력이 약화되며 자존감이 평균보다 35%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관계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뇌의 전전두엽 기능이 위축되면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심화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타인의 끊임없는 훈계와 가르침은 인간의 정신을 갉아먹는 심리적 독이라 경고했습니다. 즉, 나를 가르치려 드는 친구를 곁에 두는 건 내 정신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살아온 인생만큼의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을 곁에 두면 결국 나는 배움이 필요한 부족한 존재로 낙인 찍히고 맙니다.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은밀한 지배이며 친밀을 가장한 억압입니다. 고마움과 존중이 없는 관계는 이미 친구가 아닙니다. 이영숙 씨는 결국 그 친구와의 인연을 끊고 나서야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 인생의 감옥이었다는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됩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은 나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은 충고가 아니라 독이며 남은 인생을 좀먹는 올가미입니다. 지금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미련 없이 끊어내는 것이 당신의 자유와 평온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번째, 나이 들수록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은 나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김은주 씨는 매번 친구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나이에 화장은 왜 해? 이런 음식은 노인네들한테 안 좋아. 애들한테 너무 기대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해라며 끝없이 훈계를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엔 조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비난이었고 어느 순간부터 친구와의 만남은 즐거움이 아닌 고통이 되었습니다. 한 번 만나면 하루 종일 기가 빨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내가 잘못 살고 있는 사람인 듯한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김은주 씨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라는 자책 속에서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끝없는 가르침이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파괴한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서로 살아온 인생만큼의 지혜가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경험을 나누는 게 우정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나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은 상대를 동등하게 보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내 선택과 내 삶을 무시합니다. 내가 더 살아봐서 안다라는 말은 경험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상대를 얕잡아보는 우월감의 표현입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자존감을 갉아먹고 내 판단 능력을 흔들어 버립니다. 결국 나는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잃고 그 사람의 말에 의존하며 살게 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이 발표한 관계 속 권력, 불균형에 따른 심리적 영향 연구는 이런 현실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연구진은 7년간 50세 이상 중년과 노인을 추적 조사했는데 반복적으로 가르침과 통제를 당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자존감이 평균보다 35% 낮게 나타났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전전두엽 기능이 위축되면서 우울증과 무기력 증세가 심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타인의 끊임없는 훈계와 가르침은
인간 정신을 갉아먹는 심리적 독이라 경고했습니다. 즉, 나를 가르치려 드는 친구를 곁에 두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문제를 넘어서 내 정신과 삶을 서서히 파괴하는 독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이 들어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 삶을 존중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나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 내 노년은 불행으로 얼룩집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웃을 때는 가볍다라 하고 내가 울면 유난스럽다라며 감정을 깎아내립니다. 내가 잘하면 우연이라 하고 못하면 봐라, 내가 말했지라며 나를 조롱합니다. 결국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삶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내 존재를 부정하는 망치일 뿐입니다. 김은주 씨는 결국 친구와 인연을 끊은 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니라 내 인생을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교도관이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경종을 울립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은 나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은 충고가 아니라 독이며 남은 인생을 좀먹는 올가미입니다. 지금 내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방어막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나이 들수록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은 내 뒤에서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대구에 사는 장정희 씨는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겉으로는 늘 따뜻하게 웃으며 넌 참 성실하다라고 말하던 사람이 뒤에서는 동네 사람들에게 돈도 별로 없으면서 잘난 척만 한다라며 비웃고 다녔던 것입니다. 심지어 아들 문제로 힘들어하던 이야기를 털어놨을 때는 위로하는 척 듣더니 며칠 뒤 다른 모임에서 자식 하나도 제대로 못 챙기는 사람이 무슨 충고를 해? 라는 말까지 흘려보냈습니다. 장정희 씨는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믿었던 친구의 가식적인 얼굴이 떠올라 그날 이후 밥 한 숟가락 넘기기도 힘들 정도로 괴로웠다고 합니다.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가까이 다가와 내 속마음을 꺼내게 만든 뒤 그걸 조롱거리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독입니다. 뒤에서 조롱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무기는 비열함입니다. 앞에서는 미소로 안심시키고 뒤에서는 내 약점을 퍼뜨려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결국 내 평판이 무너지고 인간관계는 흔들리며 스스로도 자존심을 잃게 됩니다. 나이 들어 가장 소중한 건 체면이나 허울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내 이야기가 조롱거리가 되어 돌아다닌다면 남은 인생은 끝없는 불안 속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공자는 군자는 남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며 소인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 웃음거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또한 순자는 입은 칼보다 날카롭다. 말로 남을 조롱하는 자는 그 마음도 이미 썩은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명언은 오늘날에도 뼈아픈 진실을 알려줍니다. 내 뒤에서 조롱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매일 칼날 위에 서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든 그들의 비열한 입에서 나의 약점이 세상에 흘러나와 내 명예와 삶을 짓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사람은 단순해지고 관계도 단순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뒤에서 조롱하는 사람은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내 인생에 불필요한 상처를 남깁니다. 그들의 조롱은 나를 향한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의도된 모욕입니다. 그리고 그 모욕은 나를 작아지게 만들고 결국 삶에 대한 자신감마저 빼앗아갑니다. 장정희 씨는 끝내 그 친구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뒤에서 나를 비웃는 사람과의 30년은 우정이 아니라 감옥이었다.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날카로운 경고가 됩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은 내 뒤에서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웃는 얼굴 뒤에 칼날을 감춘 배신자이며 그 칼날은 언제든 내 마음을 찌릅니다. 지금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을 지켜내는 마지막 방어막입니다.
6번째, 나이 들수록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은 내 이야기를 외부에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부산에 사는 이명자 씨는 평생 믿어온 친구에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병환과 자식 문제로 가슴속 깊은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내 편이야. 절대 밖에 말 안 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동네 사람들의 입에 이미 그 얘기가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명자 씨 자식이 실패했다더라. 남편 병원비 때문에 쩔쩔맨다더라 같은 말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명자 씨는 수십 년 지켜온 체면이 산산조각 나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믿음을 배신한 건 남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정은 무너졌고 삶은 깊은 상처로 얼룩졌습니다. 이처럼 내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은 단순히 가벼운 입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타인의 불행을 흥밋거리로 삼고 친구의 고통을 자기 입을 즐겁게 하는 도구로 씁니다. 앞에서는 걱정하는 척 고개를 끄덕이고 뒤에서는 내 사생활을 양념처럼 버무려 세상에 내던집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결국 나는 끝없이 불안해집니다. 오늘 털어놓은 말이 내일은 동네를 떠돌고 모임의 조롱거리가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지켜야 할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체면과 명예인데 그걸 짓밟는 이가 바로 친구라는 이름으로 다가온다면 이것만큼 무서운 배신은 없습니다. 하버드 출신의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인간관계에서 취약성 공유의 중요성을 연구하며 이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진심 어린 관계는 상대가 내 비밀을 안전하게 지켜줄 때 형성된다. 그러나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 인간은 극도의 수치심과 배신감을 경험하며 이는 자존감을 붕괴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이야기가 외부로 퍼진 경험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불안장애와 우울증,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즉, 내 비밀을 함부로 퍼뜨리는 친구는 단순히 신뢰를 깨는 수준을 넘어 내 정신과 삶을 파괴하는 위험 요소라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내 이야기를 퍼뜨리는 친구를 계속 곁에 둔다면 인생의 말년은 불신과 두려움으로 얼룩집니다.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 하나 없이 살아간다면 그 외로움은 상상 이상입니다. 더구나 이런 사람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작은 비밀을 흘리고도 아무렇지 않게 굴고 점점 더 큰 이야기를 세상에 내던집니다. 결국 나는 그들의 입으로 인해 체면을 잃고 인간관계마저 무너집니다. 이명자 씨는 끝내 그 친구와 인연을 끊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말한 게 칼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다. 그 순간 알았다. 내 이야기를 지켜주지 않는 사람은 애초에 친구가 아니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차갑고도 잔인한 경고입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은 내 이야기를 외부에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내 인생을 갉아먹는 독이며 곁에 두는 순간 남은 노년은 고통으로 물듭니다. 지금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미련 없이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고 내 삶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떠오르는 경험이나 마음속 깊은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어보셨다면 또는 지금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과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